오늘 새벽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이번 비는 특히 밤사이에 강하게 내리고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커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수도권에는 내일까지 최대 180mm의 비가 더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재승 기자와 함께 날씨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지역은 수도권 등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그리고 충남 북부 서해안 쪽에서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보이는 저런 지역에서 시간당 20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와 오늘 이틀간 파주에는 570mm, 철원 325mm, 서울에도 138mm의 이러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제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것도 하나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항도 자막으로. 자, 결국 이틀간 파주 같은 경우 570mm 이런 비가 쏟아졌다.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비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당 이제 50mm, 100mm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비가 시간당 5mm 정도면은 그냥 보슬보슬 내리는 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폭우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시간당 30mm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30mm가 넘게 비가 내리면 폭우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하수구가 넘쳐서 굉장히 좀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시간당 50mm가 넘게 되면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가 세로로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비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간당 50mm가 넘게 되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당 100mm가 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2011년 7월이죠. 우면산 산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산사태 당일에 서울에 시간당 113mm의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사망자까지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간 파주에는 570mm가 내렸다고 하는데 물론 시간당 강수량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누적 강수량이 그렇게 내렸고요. 서울도 누적 강수량이긴 하지만 138mm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엄청난 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엄청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빗줄기가 특히 강했는데 이제 호우특보 구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가 내린 만큼 또 호우특보는 주의보에서 경보로 이렇게 한 단계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1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동두천 등지에서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또 오전 5시 30분에는 충남 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주로 수도권 지역에 많이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러한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충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늘 새벽에 내린 겁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앞서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충남 서산 등지에는 호우경보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호우주의보보다 경보가 한 단계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가 내리는 강도와 시간을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주의보에 비해서 경보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비가 내리는 양뿐만 아니라 강도를 놓고도 이제 기상청이 호우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비가 내리거나 비 피해가 심해지면 또 더 단계를 올릴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호우 경보 자체가 이제 가장 높은 단계라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호우 경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태풍이 오게 된다면 이제 태풍 특보로 발령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태풍 특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돌풍, 강풍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게 됩니다. 네, 이번 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지성 호우, 어느 지역에 골라가지고 송곳처럼 내린다, 송곳폭우 이런 표현도 있는데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그야말로 출근길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비가 오히려 어제 새벽엔 조금 그쳤다가 출근길, 그러니까 어제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서울 등 이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시점 자체도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또 내리는 지역도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앞서 또 기상청 연결해서 우리가 들어봤지만 서울 내에서도 뭐 동대문이라든가 또 강서라든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호우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유를 한번 보면요. 결국은 정체 전선 때문에 한반도 지역으로 물길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그 사이로 이 수증기가 들어왔고요. 동서로 긴 허리띠처럼 폭이 좁은 이러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특정 지역에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체 전선이 양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좁은 비구름을 형성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정체 전선이 예를 들어 남북으로 크게 진동을 한다. 그러면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또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좁은 수도권 지역, 중부 지역에서도 좁은 지역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 서울 내에서도 지역적인 편차가 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돌풍 얘기도 하셨는데 천둥, 번개 저도 이제 지난밤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둥, 번개가 내리친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대기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도 전남 남해안에서는 낙뢰가 하루 사이에 4,400번 넘게 이렇게 관측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대기가 불안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뜻한 공기,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많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를 또 보면은요, 이렇게 낙뢰가 치는 것은 이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쪽으로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있어서 이게 서로 섞일 때 얼음 알갱이와 더운 수증기가 충돌하면서 이렇게 낙뢰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란하게 비가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낙뢰가 치고 또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대기 불안정에 기반한 그런 강력한 비가 바로 이제 이렇게 요란하게 비가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런 비가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비는 보니까 뭐 출근길에 유독 내렸다가 네. 또 낮에는 또 멈춰서 잠시 소강 상태여서 이게 비가 그치나 싶었는데 또 많이 내리고 이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뚜렷했죠. 네. 출근길까지 비가 오다가 낮에는 굉장히 또 비가 그치면서 좀 무난한 그런 날씨였다가 또 저녁 무렵부터 갑자기 또 비가 강하게 내렸던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낮에는 난류로 인해서 덥고 습한 하층 기류가 막혀 있다가 밤에 그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이렇게 야행성 폭우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